와 법률가로서의 제 대답은 같습니다. 정확하게. 시행령을 만든다는 건요, 법률의 집행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시행령을 만들지 않고 법률을 집행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기준을 저희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공개하겠다는 취지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시행령은 법률의 행정부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비판은 저희가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전제하에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 법률의 규정 형식을 보십시오. 보시면 저게 어떤 부분을 법률이 위임을 넘어섰다는지 것인지,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그냥 정치적으로 시행령 정치다 이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저희의 시행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야 하는데요. 그런 지적이 나올 것 같지는 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게 우리는 그런 취지 아니었다 이런 말할 수 있겠는데요. 문헌 해석을 넘어서는 내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저 규정은 과거부터 있었던 규정 양식이고, 저 규정의 해석은 법률가 누구를 보더라도 그 등과 그리고 그것이 변화하여 연역을 보더라도 그 취지가 대통령령에 그 구체할 수 있는 권한과 재량을 준 것이라는 점은 명확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도 마찬가지, 법률가로서도 마찬가지로 드린 겁니다. 하나 더 하시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또 사실 바뀔 수도 있는 사항으로도 보여지는데, 이게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지.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대안은 어떤 거가 있을지 좀 말씀. 대통령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확 좁혀놨잖아요. 이게 좁힌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신모 원료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좁힐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요. 저희처럼 적어도 부패냐 뭐냐에 대해서 정의 규정조차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해놓고 법무부령까지 쭉 내려서 갑자기 5천만 원이어야 될 이유는 뭐며, 4급이어야 될 또 이유는 뭐겠어요? 역시 저희가 갖고 있는 시행령이 훨씬 더 투명하고 객관적 근거를 가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령으로 그 부분을 위임한다는 뜻은요, 그 범위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라는 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구체화 권한을 준 것이거든요. 이걸 너무 정권적 차원에서 보실 게 아니고, 저희가 기자님 이렇게 여쭤보겠어요. 저희가 지금 하겠다는 수사 중에서 저희가 하면 안 된다는 수사가 어떻게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절대 안 되게 있을까요? 이걸 안에서 누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조폭수사, 마약수사 하면 안 되겠어요? 설치잖아요. 그리고 이 범위에 맞아요. 그러면 해야 맞는 거고, 저희는 그런 판단을 했고, 그리고 게다가 이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법적 안정성 말씀드렸는데, 요 몇 년 동안에 지금 이렇게 시행해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이한 제도로. 그럼 이걸 통해서 과연 국민이 이익을 보고 안정적으로 사법 시스템이 굴러갔냐를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그게 맞다면 저렇게 국민들의 77%가 사건 지원을 호소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이건 재고해야 맞는 것이고요. 그건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 괜찮았을 때 얘기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 예고 기간 동이라든가 앞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국민들의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 충분히 수렴할 겁니다. SBS 안윤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달 중으로 그러면 이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취지신지, 이거 외에는 또 어떤 것들을 또 준비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소위 이 검수완박 입법에 관해서 한 대응 방식은 크게 두 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좀 잊으셨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TF를 구성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에 대응한 TF. 저희는 이 규정이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현대 민주국가에서는 허용되기 어려운 위헌적 법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저희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취지는 단지 입법도 입법이지만 이런 절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의원 빼내기라든가 쪼개기라든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이 원래 법안과 다르다든가 이런 식의 절차가 대한민국의 21세기에 허용될 수 있는지를 국민과 함께 묻겠다는 취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절차를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게 하나의 축이고요.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 사는 우리들은 이 법이 헌법재판이 늦어지거나 할 경우에 시행됐었을 때 우리 현실에 살고 계시는 국민들의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동안의 부패가 판을 치고 조폭과 마약에 판을 친 것을 막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른 영역에서 시행령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인 것이죠.
그리고 그 외에는 지금 이제 큰 틀에 봐서는 큰 틀에서 저희가 그 9월 10일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큰 틀에서는 이 두 가지 정도입니다. 네, 저 채널A 구자중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검경협의체에서 어떤 이런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라든지 보안 수사에 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가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법무부에서 이게 자칫 경찰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으로 규정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답 드릴까요? 자, 검경협의체와 이 시행령은 다른 영역입니다. 왜냐? 이건 검찰청법의 하위 규정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직접 수사의 범위는 경찰의 직접 수사 범위나 경찰의 처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기자님 말씀하신 검경협의체는 경찰, 검찰이 서로 간에 보안 수사를 요구하고 서로 간에 사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몇 번의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냐 이런 부분에 관한 거잖아요. 이거는 검찰과 경찰이 당연히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어차피 모든 수사를 수사 개시, 이건 저희는 수사 개시에 관한 규정이에요. 모든 수사를 개시할 수 있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휘를 받지도 않습니다. 경찰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저희가 경찰을 지휘하거나 경찰의 임무를 갖고 오는 방식의 내용이 아닌 겁니다. 이 시행령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검경협의체가 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서로 협력에 관한 부분과 좀 분리해서 봐야 할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혼동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자님 그 부분은 당장 9월 10일이 아니더라도 기존부터 계속 중요하게 이제 서로 협의가 필요했던 것이고 새 정부 들어와서 이 국정 과제로서 검경의 어떤 건강한 관계를 만들자가 이제 새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그것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9월 10일과 딱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9월 10일 날까지 다 결론 내겠다는 저희가 하고 있는 시행령하고는 다릅니다. 시행령은 9월 10일 날부터 법이 시행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또 법이 시행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네, 질문해 주시죠. 네, KBS의 박진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 수사 개시 범위를 가지고 재판에서도 변호사들이랑 많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새로 시행령도 만드시긴 하지만 기존과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혹시 법무부 차원의 대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있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이게 5월에 만들어진 이후에 제가 그런 건 아닌데요. 여기 계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밤을 새가면서 계속 연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그거 하나하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 로직이라든가 그리고 그리고 그 규정이 중요 범죄만 넣는다는 차원이고 그 정합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경제 범죄나 모든 부패 범죄 다 넣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냥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이 수고를 하면 노력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관해서는 체제 적합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런데 아까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법의 규정을 한번 보시죠. 이 법률의 규정은 중요 범죄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중에서만 하라라고 했는데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범위가 들어가냐 마냐 이렇게 싸움을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법 규정은 기본적으로는 재량을 주었어요. 예시를 해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 따라서 중요 범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오히려 지난 과거 지난 정부 안처럼 이게 엄청나게 줄여놨다.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5천만 원이냐 500만 원이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어갈 단계에서 일부러 그냥 정보 없이 5천만 원으로 출발했다. 그러면 그게 이 범위에 될 거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다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오히려 죄명으로 해놓고 심플하게 해놓고 이 범위에 대해서 이걸 명확하게 해석해 놓으면 오히려 이 범위는 넓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하신 식의 법률에서 뭐 이걸 가지고 공소기각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논란은 실질적으로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충분히 연구를 한 것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거는 처음 이제 검찰청법 개정돼서 6대 범죄로 줄었을 때도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거를 경찰에서 고소를 해야 되는지 검찰에 고소해야 되는지 혼란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렇게 안내를 붙여놓고 이건 딴 데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 이제 별표에 있는 범죄 유형을 보면은
일반인들이 이야기는 조금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서 그 중복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고요. 그리고 이 겹치는 질문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의 사안을 놓고 시민단체에서는 경찰에 고소를 하고 피해자는 검찰에 고소를 해서 양쪽에서 수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어차피 기소는 검찰이 하니까 결국은 통합이 되는 건지 아니면 별개로 수사가 진행되는 건지 뭐 절차적인 해결 방법이 있는지 좋은 질문인데요.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수사는 기소나 불기소를 위해 향해 가는 어떤 여정에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기소라는 어떤 그 지점을 향해서 가기 위한 유기적으로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기소 판단 여부를.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검찰이 무제한적인 인지권을 갖고 있을 때도 역시 있어 왔던 일이고요. 그렇지만 그 문제는 저희가 이게 뭐 수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기관은 기본적으로 막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는 공의를 목적으로 하고 선의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선우라든가 누가 언제 얼마만큼 진행됐냐 이런 걸 보고 얼마든지 그거는 같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결해왔고 과거에도 사실 그렇게 해결해왔습니다. 과거에도 무조건 우리가 검찰이니까 무조건 뺏어온다 이렇게 운영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과거처럼 운영될 수 있을 부분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엄청나게 좁혀놨을 때는 국민들께서 많이 호소되실 거예요. 그런데 한번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경제나 부패,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경제나 부패라고 생각하실 부분들 대부분의 범죄는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 같은 경우는 요 선을 넘어서도 과연 저희는 뭐냐면 가중규정 같은 거 다 넣어놨거든요. 사실 가중규정을 빼는 게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범죄인데 가중하는 범죄는 여기 안 들어갔다?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과거의 시행령에는 그러면 그거는 들어가는 거예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법률가로서는 들어가는 거지만 국민 안다고 판단하겠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볼 수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많이 집어넣은 이유가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정의 규정을 해놓지만 실제로는 죄명별로 그걸 굉장히 특정을 해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부패, 경제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범죄들 대부분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검찰에 고소가 왔었을 때 그 뭐 경찰로 이송하거나 서로 간에 그런 경우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경을 그렇게 뭐 대립관계라든가 경쟁관계라고 볼 건 아니고요. 사실 건강한 사법 민주국가라면 서로 간에 협력관계가 돼야 맞는 겁니다. 저희도 그러니까 그 차원에서 같이 서로 협력할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의 수사 범위를 줄이거나 경찰에게 뭐 지휘를 하거나 경찰의 부담을 줄일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개시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시스 김진아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한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법 시행 이후에 이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하나 더. 지난 검수완박 국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죠. 말하자면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있었던 이제 요 법도 그렇지만요. 직접 관련성 있는 법으로 이제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동일성 규정은 아직 살아 있거든요. 그리고 고발인의 경우에 이의 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숫자가 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루폴이 꽤 보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법 시스템 자체를 좀 이 궤적을 바꾸는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이 시행령을 통해서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가의 부패 대응 능력의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쓴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자체가 갖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의 그 우려는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그러니까 여러 범죄 성격을 띠는 교집합을 가진 그런 범죄들은 분류에 있어서 이제 논란이 될 여지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죠. 예를 들어서 완전히 부패냐, 경제냐, 이거 아니면 아니다 라고 하는 구도라면 여기에 대해서 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게 아니더라도 중요 범죄를 대통령령으로 확장할 수 있는 위임이 되어 있는 게 법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기다 포함됐든 여기다 포함됐든 간에 실제로 효과가 다르지가 않고 그 기본적으로는 이걸 넓힐 수 있는 그 규정이 돼 있는다. 그게 명확성을 위해서 이걸 하겠다라는 건 이 수사를 검찰이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 명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게 이쪽이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횡령 배임 한번 보시죠. 그럼 별표에 부패 범죄에도 넣고
경제범죄에 넣었을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왜냐면 그 성격이, 그게 이유가 부패범죄 몰수 특례법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전체를 원용하는 사람 넣었고, 그리고 경제범죄이기도 하기 때문에 넣은 건데요. 그게 뭐 서로 겹쳐지거나 교집합이 있다고 해서 그게 운용에 문제가 될 건 오히려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MBN의 오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 그냥 간단하게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요. 그럼 검수완박법이 시행돼도 어차피 전이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약간 직접 수사하는 그 범위에 있어서는 이재명 의원 등 뭐 선거사범 수사나 지금 이렇게 중앙지법에서 되게 바쁘게 이뤄지고 있는 이 수사는 그대로 모두 이어가는 겁니다. 검수완박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규정이 바뀌었지만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행령의 문제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개를 준 것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운용하던 시행령이 가지고 있던 문제점이 너무 컸어요. 그거를 저희가 보완했다라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죠. 검수완박을 굳이 검수완박이 없었더라도 그거는 했었어야 하는 조치다라는 겁니다. 그건 충분히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게 경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저희 시행령 변경이 전혀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떤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래서도 안 되겠죠. 이거는 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사안이 아니고, 그리고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이 저희의 시행령 개정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죠. 예, 이제 거의 1시간 지나가는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하나 정도만 더 여쭤봤는데 없으시면 안 해도 됩니다. 없으시면 안 돼도 됩니다. 예, 그럼 없으시면 오랜만에 제가 왔는데 지금 또 당연히 드려야죠. 예,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게 좀 상세했어요. 예,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검찰 떠난 다음에 옛날에 보니까 제가 3차장 스타임할 때 오셨던 분들도 많은데 여기서 보니까 반갑습니다. 하여튼 더운데 덥고 또 폭우에 오시느냐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